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10일 휴일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식품 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18개월 사이에 농수산물 식품 물가가 사상 가장 많이 올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저번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환경 파괴 때문에 농산물 식품 물가는 계속 오른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짜장면 한 그릇에 3만 원 정도 한다. 앞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대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경 파괴가 점점 심하게 된다고 가정하면은 그 내년에 지금의 금년 이제 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텔레비의 뉴스를 보니까 내년도 세계 기후 전망을 보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날씨가 더워진다. 날씨가 점점 기온이 올라가면 나중에 40도, 50도까지 올라가면은 날아다니는 새도 땅으로 뚝뚝 떨어지는 마당에 사람이 먹는 농수산물 그 식품들이 전부 다 말라서 죽고 없지요. 그래서 팜유라든가 외국에서 기름을 짜는 여러 가지 농산물도 흉년이 들어서 엄청나게 올랐다. 그래서 지금 커피값도 지금에 더 올려서 커피값도 많이 올려야 한다.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제 유튜브를 보면은 그 쓸데없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의 10중 8구는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의 전 세계는 정치를 하는데 빈곤층, 그런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 민생을 챙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민생 복지를 챙겨야지, 챙기지 않다 보면은 국민들이 봉기가 일어날 수가 있다. 전 세계에.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지금의 봉급은 오르지 않지. 봉급은 올려달라고 하니까 회사 사정,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올려주지는 못하지. 실질 임금은 점점 떨어지지. 물가는 올라가지. 줄일 게 있나요? 서민들은 줄일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중 봉기가 일어나고 그 생계 관련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라의 빚을 내서라도 예산 확장 정책을 사용해서 어렵게 사는 저소득층에 중점적으로 민생 지원, 복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의 전 세계에서 빚을 내지 않고 100년대계를 생각해서 건전 재정을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의 당장 국민들이 살기 어려워서 국민들이 다 굶어서 죽는 판인데 국민들이 다 죽고 없는데 국가가 존재할 수 있나요? 우선 국민들을 살려놓고 나중에 국가가 생기는 것이지. 그래서 전 세계의 나라들은 빚을 내서라도 정부 예산을 더 많이 확장 정치, 그러니까 큰 정치, 큰 예산을 좀 확장해서 큰 예산 정치를 해서 민생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으면은 전 세계 국민들은 봉기가 일어나고 전 세계 지도자들은 버텨낼 수가 없다. 완전히 지지율도 떨어지게 되고 여러모로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한 나라의 정치를 할 때 그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신경을 쓰고 거기에 따라서 선거 때 승패가 좌우가 됩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뭐 건전재정을 해서 100년대계의 국가를 지금에 많이 줄여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것은 맞지 않는 정책이다. 그렇게 봅니다.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래서 그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국채를 발행해야 해서 빚을 내더라도 아주 저소득층, 빈곤층을 먹여 살리고 복지정책,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확장을 하지 않으면은 큰일이 난다. 국민들이 먹지 못해서 비실비실하고 다 병이 걸려서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천지고 국민들이 다 없어지는데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나중에 국가가 생기는 것이지 국민이 없는데 국가가 생기나요?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건전재정도 좋지만은 전 세계는 빚을 내서라도 내일 모레는 뭐 다음 정부 뭐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시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의 빚을 내서라도 그 복지라든가 민생 지원을 적극적으로 저소득층, 빈곤층, 그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농산물 값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인구가 이 상태로 돼도 그 환경 파괴는 기하급수 쪽으로 많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덥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매년 지나갈 때마다 점점 더워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40도를 넘어서 50도까지 더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방법이 없죠. 그래서 국제사회는 협조를 해가지고 환경 개선을 해야 된다.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기후에는 신경을 안 쓴다 하는 것도 사실상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나라의 세수가 바꾸려가지고 나라 빚이 이렇게 산더미같이 가정부채, 그 다음에 국가부채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빚을 어떻게 내서 민생 지원을 하느냐. 그렇게 하잖아요. 당장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전 세계 국민들이 벌떼처럼 일어난다 해서 그 봉기라고 합니다. 그게 벌봉자에다가 일어날 기자 씁니다. 벌처럼 일어나요. 시가.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살기가 급하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당장 민생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민생 지원이 가장 1순위입니다. 국가 정책 중에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의 가정이 있다. 그런데 지금에 너무 물가가 올라가서 취직도 안 되고 월급도 오르지 않고 학교 보내야지, 학원에 보내야지,
먹고 살아야 되지. 또 병원에 가야지. 그러니까 빵꾸 나가지고 돈 빌릴 데는 없지. 그러니까 집을 팔든지 집을 팔아가지고 월세를 안든지 아니면은 집을 은행에 맡기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먹고 사는 서민들이 점점 많이 생긴다는 게요. 그러니까 생계형 대출을 담보대출을 은행에다가 많이 하는 그런 대출 형태가 중점적으로 많이 일어난다. 옛날에는 경기가 좋았을 때는 은행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집 부동산을 은행에다 맡기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먹는 데 쓴다는 얘기입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서 쓴다는 얘기예요. 그게 고육지책 대출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마당에 지금의 국가의 100년 대기, 50년 대기, 내년에 나라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의 빚을 내서 정부 예산 규모를 확장 정책을 써서 중점적으로 1순위로 정책 1순위로 민생 지원을 해야 된다. 내가 그런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은 살아남기 힘듭니다. 국민들이 살아남기 힘들고 정부도 살아남기 힘들어요. 국민이 살아야 국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제1순위 정책 1순위가 민생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의 환경 문제를 생각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환경 개선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국제 협의체 아니면은 회담을 할 여지가 없다. 그래가지고 환경 기구에서 탈퇴를 하겠다 하는 것도 조금 전에 제가 먹고 살기가 워낙 힘드니까 지금의 환경을 생각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이 파괴돼 가지고 내일 모레 지구가 완전히 불덩이가 된다 해도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사람 전 세계 국민들이 죽게 생겼는데 언제 환경을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는 한치의 앞날도 내다볼 수 없고 전 세계는 자기 나라가 어떻게 될지 한치의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의 환경도 어떻게 될지 한치의 앞을 내다보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한치도 앞을 내다볼 수가 없다. 환경도 어떻게 될지.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살기 힘들면은 연탄을 더 많이 뗍니다. 환경 오염이 되는 연료를 더 많이 떼는 것이 어려울 때 많이 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즘에도 시골 같은 데는 아니면은 잘 살지 못하는 달동네 이런 데 가면 아직도 연탄을 뗍니다. 지금 보일러에 가스 보일러를 떼는 것보다 연탄을 떼는 게 더 싸거든요. 요즘에도 연탄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돼요. 세계의 환경을 생각할 여지가 없다. 지금 연탄도 없어가지고 떼기 힘든데 무슨 환경 하느냐. 전 세계 국민들이 지금 당장 목구멍에 거미줄 치고 사느냐. 먹고 살기도 힘든데 환경은 뒷전이다. 환경이 파괴돼가지고 지구가 50도 100도 올라가도 언제 거기에 신경 쓰느냐. 당장 먹을 게 없다. 이겁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 환경기구에서 탈퇴하겠다는 나라는 앞으로 점점 많이 생길 것이다. 연탄은 점점 환경 파괴의 가장 환경 파괴를 가장 많이 하는 연탄은 점점 많이 뗀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앞으로 살기라는 게 점점 어렵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 전만 해도 농산물 가격이 많이 지금에 내려가지고 농산물 가격이 지금 안정될 것이다. 뭐 어떤 나라는 농산물 가격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물가 안정이 2% 뭐 1% 되다.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다른 물가는 떨어졌을 망정 환경하고 관련된 그 농산물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식당에 가서 얘기했잖아요. 식당에 그 식당 주인이 이 파 한 단을 갖다가 이렇게 이 파 한 단 사는데 옛날에는 몇천 원짜리 했는데 지금 12,000원이야 이러면서 파를 들고 그 식탁에다가 확 내 던지더라고. 아이 정말로 식당 못 해 먹겠다. 왜 그래요? 이러니까 나보고 그러니 하더라고요. 옛날에 이 파 한 단에 얼마 안 했는데 요즘에는 너무 비싸가지고 파도 못 사겠다. 그래서 내가 아유 저 환경 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에는 그나마 괜찮은 가격입니다. 앞으로 점점 식품 물가가 비싸져 가지고 나중에 싸다 하는 짜장면, 없는 사람이 먹는 라면, 짜장면 한 그릇, 칼국수 이런 것도 앞으로 식당에 가서 먹으려면 3만 원 줘야 먹는다.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한 3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 식당에 가서.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그 식당 가거든요. 아유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정말로 나는 김규동 씨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농담으로 얘기해가지고 속으로 웃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거짓말 안 합니다. 거짓말 안 해요. 지금의 전 세계는 전 세계 나라들은 국민의 지금의 가장 극빈자 저소득층을 그 예산을 확장 예산 정책을 써서 빚을 내서라도 확장 정책을 해서 그 중점적으로 그 민생 지원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은 민생 지원을 하지 않으면은 살아남기 힘듭니다. 다음에 선거할 때도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합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한 나라의 정치를 하는데 물가 안정, 민생 안정이 제1순위입니다.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고 인기 순위가 1순위예요. 왜 그걸 모르시나요? 전 세계 국민들은. 어디 가서 뭘 살려고 해도 비싸. 어디 가서 식당에서 뭐 먹으려 해도 비싸. 어디 또 여행을 좀 가려고 해도 비싸.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제일 국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물가,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걸 전 세계 나라들은 그걸 캐치를 해가지고 지금의 나라 빚이 산더미 같고 그 가계 부채도 산더미 같아서 나라 빚을 낼 수가 없다. 나라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내일 모레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의 그 서민층, 극빈층이 지금 살기로 가서 국민들이 죽게 생겼잖아요. 그렇다면은 내일 모레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건전 재정은 생각하지 말고 빚을 내서 빚 더비 올라앉더라도 내 가지고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해요.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뭔 환경 생각할 여지가 있느냐.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아까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맥락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물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이제 발표할 때 농산물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이다. 아이고 내가 그걸 보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는 잠시 지나가는 일시적인 현상이지 환경 개선이 되지 않고 환경 파괴가 점점 되는 이상 온도는 점점 올라가서 40도, 50도, 60도, 70도, 80도, 100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완전히 전 세계는 환경 개선을 하지 않고 계속 환경 파괴가
인구 증가로 계속된다면은 지구는 불덩이가 된다. 그래서 화성이나 달나라에 가서 이주를 해서 살고 거기에서 이제 핵무기를 개발해서 거기에 이제 우주 핵무기 개발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핵무기를 보관해 가지고 전 세계를 핵무기를 타격을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